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찌입니다. 저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루믹스 GH7입니다 4K 24프레임이고요 아리로그 3로 지금 저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했었던 루믹스 S9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호불호가 있는 카메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마이크로 포 서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이 루믹스 GH7의 성능만큼은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루믹스 라인업 중에서는 최상위인 GH 시리즈 그 중에서도 7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번 카메라 또한 제가 장기간으로 사용을 하면서 S9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영상을 중점적으로 하되 사진이 안 되는 바디가 아니기 때문에 사진은 일부분 추가해가지고 이번 루믹스 GH7이 어떨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9과는 또 다른 방향의 기능들과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 보니까 우선 외형과 스펙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리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2520만 화소의 이면조사 CMOS 센서, 위상차 AF를 탑재한 마이크로 포서드 GH7입니다. 마포의 특징이라고 하면 원래 컴팩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GH7은 컴팩트한 편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GH7은 동영상만을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될 정도로 다양한 영상 포맷을 지원하는데요. 4K, 14K, 60프레임에서의 논크롭, 그 안에서도 롱지오피, 올아이 중에서도 로우, 하이를 지원하고요. 논크롭 4K 120프레임, 420 10비트까지 지원을 합니다. 심지어 5.7K 60프레임 420 10비트 촬영이 가능하고요. 프로레즈 하이 퀄리티 그리고 프로레즈 로우 내장 녹화, 현 시점에서 미러리스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이나믹 레인지 부스트 기능과 새롭게 아리로그 C3까지 지원하게 됨으로써 얼추 시네마 카메라와 색감을 나란히 할 수 있는 영상 표현이 가능합니다. S9에서도 선보였던 루믹스 랩 어플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DMW XLR2 어댑터 이용을 하게 되면 렌즈 교환식 디지털 카메라 기준으로는 세계 최초 녹음 레벨 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32비트 플로트 녹음과 Yeah. Say something. Yeah. Hi, my friend. I come from Afghanistan. Come to Budapest as best place. 번거로운 개인 설정이 필요 없는 32비트 플로트 녹음을 제외하고도 2개의 XLR, 1개의 3.5mm 인풋 3까지 있기 때문에 뒤에서도 발열, 장시간 촬영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공연 같은 1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녹화해야 하는 경우에도 메인캠으로 오디오까지 연결해서 고품질의 음향을 카메라로 바로 녹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취미 영역, 여행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상업 영역에서도 문제없는 촬영 및 녹음이 가능한 GH7 그리고 DMW XLR2 어댑터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32비트 플로트 녹음, 지금 XLR 마이크를 연결해가지고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오디오 게인을 조정을 해도 조정이 안 됩니다. 그냥 작은 소리나 큰 소리까지 전체적으로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촬영을 해라,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소리가 엄청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오디오 피크가 치는 걸로 보여지실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거 일반 샷건 마이크면 다 날아가거든요. 얘는 그 큰 소리까지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넌 그냥 촬영만 해라. 요거는 그냥 편집 프로그램에서 조절만 해도 피크를 쳤던 것들이 다 돌아오고 살릴 수 있다. 우리에게 하는 말
마고마 나토라 마고마 나토라. 마고마 아이고 만나. 경이야, 경이야. 아이고 경이야 와. 해류라고 꿈을. 와. 지금 위험해요. 롭테일링은 뭐야? 롭테일링은 꼬리를 아래 위로 이렇게 치는 것. 스펙은 여기까지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외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단 좌측에는 단일, 연사, 타이머, 타임랩스 등등을 바로 설정할 수 있는 다이얼 휠이 있고요. 오른쪽은 모드 다이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락 기능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게 되고요. 그 밖에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바로 그 자리에서 변경을 할 수 있는 화이트 밸런스, ISO, 밝기 커스텀 버튼이 있습니다. 촬영 중에도 쉽게 설정할 수 있는 오디오 정보 표시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녹화 버튼, 셔터 버튼,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3 다이얼이 들어갔습니다. 우측으로는 고해상도 영상 포맷을 위해서 CF-B 타입, SD, UHS-2가 들어갔고요. 좌측으로는 마이크 단자, 헤드폰 단자, 3.2 젠2 타입 C 단자, 풀 HDMI가 들어갑니다. 커다랗게 발열을 잡아주는 펜이 들어갔습니다. 펜 위치 때문에 조금 더 뚱뚱해짐으로써 그립감은 더 좋아졌고요. LCD가 특히 매력적인데 틸트 프리앵글입니다. 스위블로도 작동이 가능하지만 그냥 일반 틸트 액정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C타입이나 HDMI가 연결이 되어 있더라도 걸림없이 화면을 자유자재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뷰파인더는 약 368만 1.6배의 고배율의 OLED로 밝은 대낮에 프리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하면 되겠지만 LCD 자체도 어둡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 밖에 설정값을 잠그는 락 기능, 초점 영역, 초점 모드를 바로 커스텀으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팔방향 조이스틱을 통해서 빠른 메뉴 이동과 초점 이동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앞쪽으로 보시더라도 두 개의 커스텀 버튼과 녹화 버튼이 위치함으로써 바디 자체가 뽐내는 자태는 나는 플래그십이고 영상을 위해 태어났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외형은 제 기준에서는 합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GH7이 낼 수 있는 능력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Know the weather will get colder, that it can't always be spring. And when I pushed you in a stroller, you were looking up, singing life like a church hymn. You are gonna find your place, child. Of that much I know, I'm sure. Keep on laughing at the rain, I guess. Isn't that the place to start? Someday you will be stronger than you are now, but you will not know everything. 네, 여러분, GH7의 AF, IA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직접 촬영도 하고 있고요. 요렇게 어떻게 잡히는지 화면까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A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했었던 루믹스 S9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S9 때부터 계속해서 GH7이랑 병행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자동차나 동물이나 이런 쪽으로는 인식 자체가 제 혼자 느낀 건데 더 정확하고 빠릿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를 했을 때도 GH7으로 했었고, 후반부에 같이 들어오신 분들과 AF를 한번 보자 해가지고 정보값을 켜가지고 했을 때도 그때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이런 어두운 곳에서도 동물을 잡네? AF 인식이 굉장히 좋네? 라는 반응이었기 때문에 제가 S9에서 말씀을 드렸던 조금 어둡거나 아직까지는 선글라스를 끼거나 마스크를 끼고 있는 형태에서 살짝 옆모습이 되거나 그런 경우, 그리고 조금 많이 멀어졌을 때는 인식 정확성이 조금 낮긴 하지만 이러한 형태에서는 이제 놓칠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위상차 AF가 나오고 난 뒤에 S5 마크2, S9, G9, GH7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바디가 몇 개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F는 갈수록 조금 더 좋아질 거고 기대가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AF 선택에서 지금은 제가 사람으로 해놨지만 동물을 선택을 하게 됐을 때 동물이 빠졌을 때 다시 인물로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동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AF가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동물로 바뀌게 됐을 때 그리고 동물이 인지되지 않았을 때는 인물을 잡는다라든지 한 그쪽으로 이동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나중에 펌업으로 AF가 지금은 동물인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제 얼굴이 방금 동물이라고 인식을 한 것 같아요. Everything changes every which way. You got to hold on to what you need. And if I hide myself away, how could I go with the world around me? We can trust each other, always make things right. What is more important than loving someon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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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여러분 여기 보시면 프로레즈 5.7K 로우 하이 퀄리티가 여기 보면 27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량이 커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메모리에 보시면 37분까지가 녹화가 됐어요. 그 다음 1분까지고 다시 녹화를 누르면 27분이 찍히는 걸 보니까 로우에서는 무제한 촬영이라기보다는 메모리가 찬 건 아니지만 녹화 제한 시간이 약 30분 정도, 그 정도의 녹화 제한 시간이 있다. 네, 여러분 보셨겠지만 4K 60프레임 올라이 하이 800mbps에서도 거의 4시간, 5시간 메모리 카드 2테라가 다 찰 때까지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4K 30프레임 올아이 400mbps로 가려고 하는데요. 이미 60프레임에서도 4-5시간이 문제가 없었긴 하지만 2테라 기준으로 4K 30프레임으로 가면 지금 촬영 시간이 11시간이 나옵니다. 조명까지 받고 있는 환경에서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처음에 둘 다 장시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전을 하고 집에 간 날이 있었어요. 근데 배터리가 방전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충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케이블에 전력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GH 시리즈로 장시간 촬영할 게 있다 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케이블이 아니라 전력 파워가 꽤 들어가는 케이블로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 어댑터도 100W 지원, 케이블도 100W 지원하는 걸로 들어가니까 무제한으로 촬영이 가능하게끔 전원 공급이 되더라고요. 요 부분 준비 못 하셔가지고 배터리가 점점 따르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좋은 카메라에는 좋은 케이블과 좋은 어댑터를 사용해서 장시간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긴 타임랩스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오늘 13시간 동안 발열에 버티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발열 쪽으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들어가서 방한, 방진, 방적에 대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제가 얼마 전에 공연 촬영을 할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숄더 리그 셋업을 했는데 마이크랑 외장 모니터를 살리기 위해서 비닐을 덮긴 했는데 뭐 렌즈나 이런 쪽으로는 제가 안 했거든요. 그때 한 55분, 한 1시간 동안 계속 비를 맞으면서 촬영할 때도 문제가 없었고요.
좋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방진방적까지 같이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일로 와보시죠. 우선 제가 카메라를 켰고요. 지금부터 롤을 들어갈 겁니다. 얘도 지금 14K 422 10비트 온라이로 촬영되는 상태에서 물을 어느 정도 맞은 상태에서 상당히 많이 맞는 거거든요, 강하게. 이 상태로 바로 냉동실에 넣어서 추울 때 얼마나 잘 버틸 수가 있는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도 촬영은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시죠. 냉동실. 물을 최대한 세이브한 상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을 때 얼어있게. 현재 냉장고 온도는 마이너스 17도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물을 많이 맞아가지고 렌즈가 좀, 결국에는 배터리는 종료가 될 겁니다. 몇 분 동안 촬영이 가능한지. 안녕. 해상도별 선예도 살펴보겠습니다. FHD부터 OLAI가 가능하고 영상 포맷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포인트만 한번 집어봤습니다. 첫 번째 FHD OLAI 24, 60, 120, 240 프레임입니다. 저는 솔직히 FHD를 사용을 하진 않지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FHD OLAI가 다른 브랜드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도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FHD OLAI 24, 60 프레임까지는 선예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120프레임에서 아주 살짝 소프트해지는데 확대를 안 하면 모르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240프레임은 딱 LCD에 봤을 때도 드러날 정도로 선예도가 떨어지니까 이 부분은 알고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FHD OLAI와 4K OLAI를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칭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타 브랜드 FHD가 이 정도로 선명했던 것 같진 않거든요. 비교를 하면 당연히 4K를 이길 수는 없다는 건 알아요. 그래도 이 정도 유지되는 거라면 FHD 사용자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선예도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4K로 넘어와서 롱GOP 24프레임, OLAI 24프레임, OLAI 60프레임을 봤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삐사체 기준으로는 선예도 차이가 딱히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기록 형태라고 한다면 용량이 적은 롱GOP를 이용을 하고요. 편집이 많이 들어가거나 움직임이 많은 영상에서는 OLAI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K 24프레임, 120프레임 롱GOP 기준으로 봤을 때는 FHD 결과랑 비슷했습니다. 위에 빨간색 루믹스의 글자의 끝부분을 보시면 120프레임은 조금 소프트한 것을 볼 수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선명한 수준이기 때문에 큰 차이 없이 120프레임을 즐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4K와 5.7K를 비교를 했을 때는 여기선 조금 섭섭했습니다. 큰 차이를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냥 다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테스트를 해봤더니 진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대비 부분 그리고 정말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밑에 비행기 등의 글자의 끝부분을 집중해 보시면 미세하게 나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압도적인 좋음은 잘 몰랐던 테스트였습니다. 이번에는 해상도가 같은 4K이지만 프로레즈 하이 퀄리티는 좀 달랐습니다. 비트레이트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정지 이미지에서도 프로레즈 하이 퀄리티가 선예도가 좀 더 날카롭더라고요. 최상의 화질을 뽑으려면 프로레즈로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테스트였고요. 여기서 5.7K 프로레즈 로우 하이 퀄리티는 조금 더 좋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노이즈 억제가 안 됐기 때문에 컬러 노이즈가 조금 보이긴 하지만 잡는 과정에서 조금 뭉툭해질 수는 있겠다만 지금 결론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선명했어요. 물론 4200mbps로 상당한 용량을 자랑하긴
같긴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영상용 카메라, 영상 특화 카메라. GH7은 다양한 선택지를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루믹스 바디들은 브이로그 설정 시 ISO가 640 시작이었는데 GH7은 ISO 500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리로그 C3는 320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낮에 노출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풀프레임 경우에는 마포 대비 센서도 크고 로그 기준 ISO도 높고 밝은 조리개를 쓰다 보면 가변 ND 필터를 쓰더라도 노출 오버가 날 때가 있습니다. GH7은 그런 부분에서는 노출 잡기가 좀 편했어요. 우선 브이로그 기준 노출 오버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럿을 넣으면 플러스 4스탑에서 클리핑이 일어나더라고요. 얼추 노출을 잡아보면 플러스 4스탑은 못 살렸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풀프레임보다는 DR이 조금 아쉬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리로그 촬영 후에 아리로그 럿을 넣었을 때 브이로그랑 비슷한 것 같지만 복원을 했을 때는 브이로그보다는 플러스 4스탑에서 조금 더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브이로그로 다시 돌아와서 노출 언더로 럿을 적용시키고 그대로 복원을 해보면 마이너스 3스탑부터 노이즈가 확실히 끼기 시작을 하고요. 루미트리 범위를 봤을 때도 마이너스 2스탑부터 뭔가 복원을 힘들어 하고요. 마이너스 3스탑부터는 노이즈와 함께 살리기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리로그도 마찬가지 ISO 320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럿을 적용시키고 복원을 해보면 브이로그를 넣었을 때랑 비슷한 결과물을 가져다 주는데 브이로그보다는 조금 더 노이즈나 복원이 힘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로는 DR이 더 중요하다면 브이로그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아리로그보다는 브이로그에서 조금 더 괜찮은 DR을 볼 수 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DR을 보시면서 나쁘지는 않았지만 혹시 실망하셨을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한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GH7에는 다이나믹 레인지 부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GH6 때는 온, 오프를 설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ON을 하게 되면 ISO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2000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괜찮지만 낮에 ISO를 2000까지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꽤 높은 농도의 ND를 사용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고 영상의 초보자분들은 오히려 힘들어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GH7부터는 전 영역대에 그냥 자동으로 온, 오프를 할 것 없이 다이나믹 레인지 부스트 기능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60프레임까지 120프레임을 넘어가거나 셔터 속도가 15분의 1초보다 더 밝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의 제한은 있기는 한다만 거의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촬영 녹화를 했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영상이 브이로그 30프레임 ISO 500에서 언더 마이너스 4로 맞춘 상태입니다. 오른쪽이 4K 120프레임에서 촬영을 한 상태인데 이 럿을 넣기 전에도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색깔이 마젠타가 끼면서 조금 막 가려고 하는 게 좀 보인다. 근데 여기서 럿을 넣으면 더 확연히 보이고요. 여기서 밝기를 전체적으로 올려보면 물론 마이너스 4스탑에서 다이나믹 레인지 부스트를 쓰긴 쓰더라도 이렇게 망가지긴 하겠지만 다이나믹 레인지 부스트가 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심하게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게 바로 아리로그인데요. 얘도 마이너스 4스탑으로 갔을 때 지금 이렇게 밝혀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120프레임은 망가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다이나믹 레인지 부스트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18% 그레이에 55i RE를 맞춰가지고 정노출을 잡은 상태에서 노출은 양쪽 다 똑같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3분의 1 스탑씩 해가지고 제가 계속 노출 오버를 할 겁니다. 플레이를 하면은 이 루미트리 범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둘, 셋. 이렇게 한 칸씩 나란히 사이좋게 잘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는데 여기서 보시면 현재 노출이 같은 상태에서 3분의 1 스탑씩 한 칸 올렸죠. 그 다음 또 한 칸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데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 부스트가 활성화가 되지 않은 120프레임은 클리핑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 부스트가 켜진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한 칸을 더 올려도
데이터가 살아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3분의 1 스탑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보면 이제는 오른쪽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클리핑이 됐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거 지금 자 쭉 가서 한 칸 올렸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스탑까지 더 확보가 된 상태에서 왼쪽에 또 한 칸 더 올렸습니다. 한 스탑 이상 올렸는데도 지금 하이라이트가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3분의 1 스탑을 더 올려버리면 이런 식으로 클리핑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이나믹 레인지 부스트가 자동으로 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꺼져 있는 것보다는 한 스탑의 DR을 더 확보를 한다. 120프레임이거나 특정 사항만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항상 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GH6와 GH7에서 또 가장 큰 차이점이자 GH7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Break it down. Girls is hallelujah. Girls is hallelujah. Girls is hallelujah. Uptown funk, come give it to you. Uptown funk, come give it to you. Uptown funk, come give it to you. Saturday night, we in this club. Don't believe it, just try. Love is the reason that I sing. It's my favorite melody. Oh, o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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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제가 사용해본 바로는 풀프레임보다 마포에서 손떨림 보정이 더 좋았습니다. 안 그래도 루믹스는 손떨림 부분에서는 최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 손떨림 보정 오프 온 사이에서는 딱히 크롭이 없지만 이 손떨림 보정 스탠다드로 가면 살짝 크롭이 됩니다. 거기서 하이로 넘어가게 되면 크롭률이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보통 저는 스탠다드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부스트 IS는 움직이는 경우가 아니라 인간 삼각대가 되어야 할 때 효과적으로 떨림을 잡아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프에서 보시면 떨림 그대로 다 느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단순 손떨림 보정 온으로만 들어가게 되더라도 확실히 손떨림 보정이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정도로도 충분하긴 하지만 약간의 크롭으로 이 손떨림 보정 스탠다드로 들어가면 딱 핸들듯이 가장 이상적인 보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이로 들어갔을 때는 진짜 조금 과장하면 짐벌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수준으로 손떨림 오프와 비교하면 확실하긴 하지만 화각 손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경우에만 꺼내서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스트 IS는 보통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잘 사용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꽤 매력이 있었습니다. 하이에서 부스트 설정 시에는 더 이상의 크롭은 없고요. 현재는 풀프레임 기준 24mm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걷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떨림이 많이 보이고요. 마찬가지 온만 들어가도 확실히 잡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스탠다드이고요. 여러분들 생각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보통 이 손떨림 보정까지 가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딱 스탠다드까지만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쓰더라도 단언컨대 타사 손떨림 보정은 다 잡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포 서드 카메라는 원래 작은 것이 아니냐, 근데 이 GH7은 왜 이렇게 크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큽니다. 풀프레임 수준이고요. 대신에 그 안에 올아이나 120프레임이나 6K나 나머지 촬영 그리고 보여드렸던 무제한 촬영이 가능하기 위해서 여기 펜까지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모습은 풀프레임처럼 나오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게 아니라 렌즈와 가성비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마운트 해놓은 1260 풀프레임 대비 마포가 2배 정도 작기 때문에 환산을 하면은 24120 화각입니다. 지금 여기 마포 렌즈가 여러
여러 개가 깔려 있는데요. 1, 2, 3, 5는 2470입니다. 근데 얘가 인터넷 기준으로 지금 보게 되면 100만 원이 넘지 않아요. f2.8 고정이고요. 여기에 있는 818, 요거는 풀프레임 기준으로는 1635가 되겠죠. 새거 금액이 한 110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3500, 요것도 2배씩 곱하게 되면 70200입니다. 근데 2.8 고정인데 여기 루믹스 S 프로랑 비교를 해보면 크기가 굵기까지 하면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무게도 상당히 무겁고요. 약 100만원 언저리, 렌즈를 100만원 이하대, 그리고 중고로 가게 되면 60만원, 70만원대도 구할 수 있습니다. 바디는 풀프레임처럼 커질지언정 렌즈 밸런스를 생각을 해본다면 컴팩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지금 이 70200이 거의 한 2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시그마의 L-마운트 70200은 조금 더 컴팩트해지긴 했지만 얘도 200만원이에요. 이거를 하나 살 바에는 여기 있는 렌즈들을 조금 중고로 섞으면 3개까지 셋업이 가능하다. 그 말은 뭐냐? 가성비로도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이 이 렌즈입니다. 200mm예요. 단렌즈입니다. f2.8 고정이에요. 얘가 풀프레임 환산을 하면 400mm f2.8 고정입니다. 이게 풀프레임으로 갔을 때 크기가 얼마나 지는지는 아실 겁니다. 풀프레임에 비해서 심도 표현이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안이 뭐냐? 여기에 있는 1025 풀프레임 환산하면 2050 렌즈가 될 거고요. 그리고 2550, 요거는 풀프레임 환산하면 50100이 되는데 f1.7 고정 렌즈입니다. 물론 이 렌즈들은 f1.7 고정이기 때문에 인터넷 기준으로 본다면 약 200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긴 한다만 다른 렌즈들을 보면 이 컴팩트랑 가성비 부분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마포이기 때문에 컴팩트하다, 가성비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현재 또 촬영을 GH7으로 하고 있고요. 그냥 일반 유튜브 촬영이기 때문에 4K 30프레임 오라이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로그 C3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마포의 렌즈, 컴팩트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영상 결과물과 사진 결과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풀프레임 센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크롭이나 마포, 센서가 작은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판형이 깡패이기 때문에 센서가 크면 클수록 더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루믹스 GH7이랑 루믹스 S9이랑 같이 유럽으로 들고 가서 사용을 해보고 같은 환경에서 영상도 찍어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했어요. 영상에서는 오히려 좋으면 좋았지 딸릴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화질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4K 영상이라고 하면 3840, 2160 약 800만 화소만 있으면 4K는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GH5S가 거의 800만 화소로 젖어도 괴물로 나온 형태입니다. 마포라고 영상의 질이 안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컴팩트한 렌즈 구성과 가성비 부분으로 나의 유튜브 환경의 퀄리티를 오히려 더 올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말을 계속 이어나가자면 거기서 사진을 비교를 했을 때 확대를 해보고 하니까 역시나 풀프레임보다는 조금 못 미친다. 그래서 나는 렌즈가 컴팩트하다고 하니 뭔가 사진만을 위한 바디로 GH 시리즈를 고르겠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추천을 덜 드릴 것 같고요. 영상 비율이 높은 형태에서 나는 사진도 조금 해. 근데 마포라고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해상도 사진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촬영을 할 때 고해상도 모드로 활성을 하고 한 번에 막 여러 장을 찍어가지고 그거 화소를 뻥튀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일반으로 찍었을 때랑 고해상도 모드로 찍었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크게 잡았을 때 디테일한 부분은 오히려 좋을 수 있겠지만 모든 사진을 고해상도 모드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 비중이 높고 사진 비중이 조금 낮으신 분들에게도 마이크로 포 서드라는 게 절대 무시받을 존재는 아니다. 근데
탄형이 깡패라는 건 사실이다. 요 정도. 고감도 ISO입니다. 브이로그를 먼저 봤고요. 로그 기준으로 GH7은 기본 ISO 500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기서 한 스탑씩 올려갔습니다. 아무래도 마포 센서의 화소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고감도에 강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ISO 2000 정도부터 노이즈가 좀 짙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실제로 그 이상으로도 많이 사용을 했지만 나는 클리어한 이미지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ISO 200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ISO 4000부터는 엄청 심하진 않지만 한 스탑 올라갈수록 노이즈 정도가 더 심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SO 8000부터는 이거는 클리어한 영상으로 쓰기에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ISO 8000부터는 색감도 조금씩 뒤틀리는 모습입니다. ISO 12800은 그냥 보시라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이 아리로그인데요. 아리로그는 ISO 320부터 시작을 합니다. ISO를 한 스탑씩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한 스탑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더해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이로그와 마찬가지로 ISO 2500까지는 어느 정도 클리어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ISO 5000 때부터는 꼭 사용해야 될 환경이 아니고서는 조금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도가 더 심해지는 ISO 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SO 12800은 특히나 노이즈가 조금 더 심해 보여서 제가 브이로그와 아리로그 12800을 비교를 해봤더니 브이로그보다는 노이즈 부분에서 아리로그가 더 심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DR과 ISO는 브이로그에서 한 스탑 정도 더 클리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건 끝까지 끌어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야외에서 ISO 320 혹은 1000 이하로 사용을 할 때는 브이로그랑 크게 느껴질 정도는 아니니까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이로그랑 아리로그는 이 정도의 차이가 있구나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플래그십의 기준은 바로 그립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 리뷰했었던 S9은 뭐 플래그십이나 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립감 부분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제가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어도 바로 들릴 정도로 안쪽으로 움푹 파져 있고요. 그리고 펜이 들어감으로써 여기 앞뒤가 조금 더 뚱뚱해졌기 때문에 잡았을 때의 감도 매우 좋습니다. 지금은 1260 렌즈인데요. 1025 풀프레임 환산하면 2050 f1.7 렌즈를 마운트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것들도 문제가 없을 정도 풀프레임 환산 400mm f2.8 렌즈를 마운트 했을 때도 제가 들고 다니기가 불편할 게 없을 정도로 그립감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시고 촬영에만 집중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번 신제품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루믹스 랩이라는 어플입니다. 디테일하게 다룰 수는 있겠다만 GH7과 같은 플래그십 라인을 사용을 하면서 저는 루믹스 랩 사용 빈도는 조금 작았기 때문에 루믹스 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S9 리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GH7은 뭔 기능이 이렇게 많은지 결과물을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테스트할 게 많아서 노이로즈 걸렸습니다. 힘내서 빠르게 설명하고 리뷰 종료하겠습니다. 리뷰가 길면 여러분들도 힘들잖아요. 혹시나 이까지 보셨다면 HDMI 호환성은 좋은 편입니다. 정보 표시를 끔으로 해도 외장 모니터, LCD 둘 다 나오게 되고요. 정보 표시를 켬으로 하더라도 외장 모니터, LCD 둘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선으로 영상 송신을 해야 될 때도 멀리서 내 화면을 보는 사람이 내 정보값, 설정값 등등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협업 시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겠죠. 롤링 셔터 왜곡도 빠르게 볼게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롤링 셔터이기 때문에 롤링 셔터 왜곡이 없을 순 없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억제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보통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에서 이렇게 흔들면 꿀렁꿀렁이는 것이 확연히 보이지만 GH7이 안 보인다가 아니라 억제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7K에서도 4K랑 비슷한 결과물을 보여줬고요. 4K 120프레임 고속 촬영을 할 때는 빠른 무언가를 촬영을 할 경우가 많다 보니까 셔터 속도나 프레임이 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보다는 억제가 조금 더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롤링 셔터 왜곡은 엄청 불편할 정도로 휘는 건 아니다. GH7도 상위 기종에 들어가는 프리버스트 촬영이 있습니다. 촬영하기 전에 블랙박스처럼 기록을 하다가 내가 설정한 0.5초, 1초, 1.5초 이전까지 사진으로 기록이 되는 기능인데요. 연사 모드에서 초고속 연사 사전 설정으로 해두시고 메뉴에서 내가 언제까지 기록할 건지 정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1.5초로 설정을 했고요. 이때부터 반 셔터를 누르면 화면에 PR이가 뜨면서 기록을 하고 있다 라는 표시가 뜹니다. 제가 LCD에 스티커를 붙이고 난 뒤에 바로 셔터를 눌렀어요. 그러면 1.5초 전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놓친 부분까지 담을 수 있다 보니 스포츠나 동물 촬영에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사 및 버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연사 촬영 1 설정 고로 뒀을 때 현재는 MF로 맞춰진 상태입니다. CF 익스프레스 B 타입이고요. 여기서 촬영을 쭉 들어가 볼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지만 지금부터 버퍼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무한대 촬영까지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끝났고 이 버퍼가 비워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AFC 추적으로 가게 되면은 연사가 조금 더 느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아까보다는 확연히 느려진 것을 알 수 있죠. 버퍼가 조금씩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 촬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제한은 아니다. 버퍼가 다 찼습니다. 나는 조금 더 빠른 연사를 원한다 라고 하면 여기서 초고속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형태죠. 왜냐? AFC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요거를 S로 바꿔주시면 여기 75프레임이 활성화가 됩니다. 요거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더 빠른 속도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웬만해서는 오랜 시간 촬영이 가능하고요. 무조건 연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요 정도에서 그냥 이렇게 AFC라서 연사는 조금 느리지만 좀 더 빠른 연사로 가볼게요. MF. 이렇게 간헐적으로 눌렀을 때는 기다렸다가 또 뭔가 나왔다 쭈르르 나왔다 쉬었다가 나왔다 쉬었다가 나왔다, 꽤 오랜 시간 촬영을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렇지만 무제한으로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GH7은 프로레즈나 로우까지 촬영이 되다 보니까 용량의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는 워낙 가격이 사악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SSD에도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카드 파일 USB SSD에 들어가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포맷을 거쳐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메모리 카드 대비 저렴한 가격에 고성능 SSD를 넣어서 프로레즈 로우 같은 촬영이나 장시간 촬영을 해야 될 때 부담 없이 영상을 SSD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이 이렇게 길게 빠진 이유도 플래그십에 맞게 사진에서도 영상에서도 기능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만 다들 적재적소에 쓴다면 현 기준 마포 미러리스에서 GH7보다 좋은 바디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카메라 세팅을 하면서 좀 해가 다 저물어 버린 것 같습니다. GH7으로 마지막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긴 시간 이용을 하면서 GH7의 리뷰를 끝을 냈습니다. 못 보여드린 결과물도 많긴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조금 더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제가 GH7을 사용을 하면서 모든 부분이 괜찮았지만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루 이상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가 카메라를 켰을 때 바로 메뉴를 누른다든지 그런 환경으로 갔을 때는 얘가 한 1, 2초 정도 버퍼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서 한 1분, 2분 전까지도 사용을 하다가 켰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 있었고요. 요거는 나중에 펌업이나 이런 걸로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심도 표현입니다. 근데 이 심도 표현을 제가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심도 표현이 필요한 경우에는 풀프레임 센서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포에서도 f1.7의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를 한다면 풀프레임보다는 심도 표현이 조금 불리하다, 요런 특징 정도만 알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영상이 메인 바디로 갈 거야, 아니면 사진이 조금 들어가지만 영상 비중이 더 높아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렸던 비교적 가성비가 있는 컴팩트한 라인에서 플래그십에서 주는 기능들은 다 이용할 수 있는 바디가 바로 GH7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나온 미러리스랑 비교를 해도 꿀릴 기능이 전혀 단 하나도 없는 바디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의사항만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카메라를 선택하는 데는 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픈 게이트에 대해서 이번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GH7도 마찬가지 4:3 오픈 게이트 촬영이 됩니다. 5.8K로요. 오픈 게이트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 열심히 오픈 게이트로 왜 촬영을 하는지, 장점이 뭔지 메인 동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기능도 이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루믹스와 함께 영상 촬영을 하면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한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리뷰 마치도록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루믹스 관련해서 제가 좋은 기능들이 있으면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